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어제 개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어제 유튜브 방송을 쉬었어요. 오전에 이제 개인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랬고, 이제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병원 일정이 3개월 있다가 잡혀가지고, 조금 이제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왜냐면 지금 한 6개월 주기로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6개월 주기로 보고 있었고, 이제 요게 이제 9개월, 12개월 이렇게 늘어나기를 당연히 바랬는데, 찝찝한 게 하나가 있어서 3개월 있다 다시 보기로 해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뭐 편치는 않아요. 마음이 편치는 않은데, 그래도 뭐 재발이나 이런 건 아직은 아니라서 다행이긴 하나, 찝찝한 게 나왔다. 주식으로 치면 보조지표가 뭐가 하나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여튼 3개월 있다 다시 내년 1월이네요. 내년 1월에 아마 한 번 정도 또 제가 내년 1월까지 이걸 하고 있다면 한 번 정도 휴방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주식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최악은 아니니까 그래도 그게 다행이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고 일어나니까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어제는 솔직히 조금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예, 한잠 자고 나니까, 뭐 이게 어디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주식 얘기 좀 할게요, 이제. 얘기합시다. 자, 선물 진짜 쓰네요. 오늘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요. 예, 선물 또 올라갑니다. 지금 요즘 시장은 그러니까 사실 오늘 오후도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시장은 약간 보면 그 장중 변동성이라는 게 되게 센 편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매수 신호 없어요. 매수 신호도 없어요. 뭐 그러니까 매수 신호나 매도 신호는 비추세일 때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약간 비추세라서 장중 변동성이 심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데 무슨 비추세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추세 타고 막 가다가 요 레인지부터는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런 개념이죠. 봅시다. 예. 빅펜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30분 봉인데 이제 이번 주 한번 볼게요. 이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어땠냐면 오전에 강하게 내려치다가 오후에 하루 종일 올린 게 월요일장. 그럼 이제 화요일 날 어땠느냐? 화요일 날 추가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전개되다가 오후에 쫙 뺐어요. 그쵸? 그럼 수요일 날 그 다음 어땠을까? 월요일이랑 똑같은 장 초반에 확 뺐다가 하루 종일 들어올린 장. 그럼 어젠 또 어땠을까요? 오전에 강했다가 오후에 되밀린 장. 이게 지금 보면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전약 후강이었고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전강 후약이었어요. 지수는 사실 큰 변동이 일어났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최근 증시 내에서는.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좀 그런 쉬어가는 과정.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아침부터 좀 강합니다. 또 결국은 이번 주 내내 왔다 갔다 했던 레인지에 지금 상단 부근까지 또 와 있어요. 이게 근데 이번 주가 하도 장중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 있진 않아요. 네, 요즘은 이런 형태로 지금 시장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재미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수급 잠깐 볼게요. 외국인이 갑자기 콜을 무지막지하게 삽니다. 170억을 샀어요. 170억을 샀어요. 한번 볼까요? 콜 수급이 요즘 어땠는지. 콜 옵션입니다. 옵션인데 한번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170억을 샀고 개인이 170억을 팔았어요.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좀 진행이 한번 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지수가 계속 변동성만 보여왔다고요. 오전에 강했다 오후에 빠지고, 오전에 약했다 오후에 올라오고, 계속 그 변동성만 보였는데 오늘 좀 특이한 게 개인들이 좀 너무 좀 공격적으로 팔죠. 그 옵션 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둘 중에 하나인데 개인들이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던가 기존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던가인데 이거는 후자입니다. 이게 왜 후자냐면 전자인 콜옵션 매도 포지션을 신규로 구축한다라는 것 자체가 옵션의 매도 포지션은 증거금을 많이 이제 소요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하는 개인들도 있지만 개인들이 일사불란하게 170억치 옵션 매도를 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가능한 영역이지, 증거금 때문에 못해요. 그러면 얘네가 이거는 신규로 미결제 싸우면서 들어오는 콜 매도가 아니라 기존에 최근에 많이 매수한 것에 청산분이라고 봐주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그런 해석이 합리적이에요. 그럼 개인들은 오늘 상승에 지금 콜을 털어내고 있다는 건데 그거를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워낙 수급이 외국인과 개인이 옵션 쪽에서 이렇게 갈렸기 때문에 한쪽은 팔고 한쪽은 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청산 물량일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요. 왜? 개인도 청산 물량이니까 개인도 청산 물량이니까 얘네도 청산 물량일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어찌됐든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 금액 자체는 아무리 청산 물량이더라도 의미는 있어 보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오늘은 이번 주에 계속 있었던 그런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이거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올렸다도 가능한가? 금요일인데? 이런 생각도 아주 약간은 하고는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개인 계좌로 콜 매도 가능성? 이제 저런 식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확장하다 보면 생각이라는 게 저는 좀 무의미할 정도로 한도 끝도 없다. 일종의 이제 음모론인 건데 그렇게 되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3800PT 중심으로 연착륙의 가능성, 그리고 코스닥의 상대적 약진 가능성, 그리고 이거 뒤로 하고 오버슈팅 구간의 맥스 목표치는 4050포인트 PT. 지금 오버슈팅 구간으로 오버 이러니까 있어요. 오버슈팅 구간의 맥스 목표치는 저는 4050. 요거는 이제 피보나치상. 그 다음 코스닥의 상대적 약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언제? 다음 주까지 변화 과정. 왜? 일정이 많아서. 무슨 일정? FMC도 있고 에이펙도 있고 하이닉스 컨콜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엊그저께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이번 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변함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저는 변함 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저는 제 시황관이 바뀌면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근데, 시황관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황관이라는 게 매일매일 말이 다르면, 그게 거기에 어떻게 신뢰를 줄 수가 있을 것이며, 좀 말이 안 되죠. 차라리 종목을 보는 시각은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데, 흐름에 따라. 근데, 시황관이라는 건 잘 안 바뀝니다, 원래. 저 역시도 마찬가지. 하지만 제 생각이 조금 바뀌면,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제 생각은 딱 이겁니다, 그냥. 예, 딱 이거고요. 지금 3,900이죠. 그저께인가? 3,800 깨기도 했었고 막 이랬는데. 지금 3,900이죠. 오늘도 올라와서. 800, 900, 800, 900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오버해서 간다? 외국인들이 코를 이빠이서 하면서 오버해서 간다? 저는 4,050까지는 열려있다고는 봐요. 근데 그거 자체도 다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 자체도 다 오버해서 올라오는 그냥 구간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종목들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시장에서 제일 센 종목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이수화학이 무지막지하게 세요. 야, 진짜 무지막지하게 셉니다. 이거 뭐야 이거? 상상상이네, 상상상. 삼상이네, 삼상. 무슨 임상 삼상도 아니고 상한가에서 해방인데. 사실 그전엔 거의 움직이지도 않던 종목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이. 그러면 이제 그냥 그 결만 한번 보자는 거죠. 이수화학이 엄청 세. 오케이인데 그 결만 한번 봅시다. 야, 바닥에서 이렇게 올랐거든요. 더 확장해 볼까요, 이거? 여기서부터 1년, 2년 이상 빠졌어요. 와, 이렇게 빠졌다가 야씨, 근데 지금 너무 세게 올라온다. 근데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수화학이라는 게 2차전지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뭐냐?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이 지금 대장주인데 일종의 얘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인가요? 2차전지 관련주며, 그렇죠? 그리고 지주사이며 화학주죠. 그냥 완전 그냥 그 직관적으로 보면 예, 맞아요. 얘 관련주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있는 거잖아요. 케미칼 해서 얘가 이제 전고체 이거잖아요. 이번 주에 보면 중간에 지주사가 강했던 적이 있어요. 뭐가 강했냐? 2차전지 쪽에서 뭐가 강했죠? LG화학, 에코프로. 이런 게 이제 지주사잖아요. 2차전지이자 지주사. 오늘 2차전지주 중에 또 강한 주식이 하나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 지금 오늘 아침에, 오전에 살려다가 가격을 안 줘서 못 샀어요. 오늘 오전에 진입하려고 했던 종목인데. 지금 얼마인가? 애경케미칼이 오늘 좀 세거든요. 봅시다. 애경케미칼이 얼마냐? 애경케미칼 17% 올랐죠. 네. 애경케미칼 분봉으로 볼게요. 예, 최근에 안 올랐었거든요. 얘는 뭐예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 최근에 안 올랐었어요. 안 올랐었는데 1분봉으로 봅시다. 아침에 세다가 밀렸죠. 살짝. 그리고 다시 올라왔는데 진짜 아슬아슬하게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70원인가 모자라서 체결이 안 됐어요. 애경케미칼 아침에 좀 밀었는데
70원이 모자라서 체결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린 종목 중에 그 종목 오늘 세요. 캠도 센데. 제가 강원에너지는 얘기 드렸을 법한데, 이거 얘기 드렸죠? 강원에너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건 얘기를 드렸을까요? 그냥 구두상. 제가. 얘기를 드렸을 거고, 이거 엊그저껜가 저희도 샀어요. 엊그저껜가 사서 오늘 요 13,000원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일단은. 오늘 진입을 하셨구나. 이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오늘 진입하기에도 나쁜 종목은 아닌데, 전 요거 눌릴 때 사실 사가지고 오늘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눌리면 또 살 건데, 여튼. 포인트는 얘기 드렸을 거예요. 이 저항이고요. 세명전기 여러분 진짜 많이, 세명전기 좀 드신 분들 좀 계시겠다. 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했을 텐데. 세명전기. 아, 얼마 못 먹고 팔았는데 날라갔더라고, 어제. 제가 병원 간 사이에. 아침에 병원에서도 제가 핸드폰으로 다 봤어요. 다 보는데, 세명전기가 날라가더라고, 아침에. 그래서, 결국 갈 주식인데, 이거는. 야, 얘 포인트는 뭐냐? 이 저항인데요. 지금 자리가 제가 왜 괜찮다고 했죠? 여기 기준선 지지나오고 있어서 좋다고 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 상단 조만간 뚫을 것 같다. 왜? 여기 지지가 잘 나오고 있다. 여기서 내려올 때는 계속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 여기 맞고 떨어지고인데, 이제는 여기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 회색선만 한번 보세요. 회색선이 이렇게 생겼죠? 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좋게 보고 있던 거죠. 이 패턴과 이제 방금 얘기했던 애경 케미칼 볼까요? 비슷한 패턴이에요. 똑같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비슷한 게 보이세요 혹시? 얘도 가격 조정만 이렇게 쭉 있다가 최근에 여기 안착된 게 좀 보이시나? 여기? 최근에 안착됐죠 여기. 기준선에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이렇게 안착이 됐고 거기서 오늘 슈팅이 나온 거고요. 보이시죠? 그럼 이게 뭐가 똑같냐? 다시 한번 강원에너지. 얘도 똑같잖아요. 여기서 이제 안착이 된 거죠. 강원에너지가 조금 더 차트는 이뻐요. 네. 근데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게. 자, 이해되시면 1번. 이 패턴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다면 1번. 아이고 치워. 이해되셨죠? 여기서 한번 확장해 봅시다. 여러분 세명전기 수익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세명전기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볼까요? 보이십니까? 세명전기도 비슷한 패턴이라는 제 말이 이해가 혹시 되실까 모르겠다. 여기 비슷하죠 다. 뭐 섹터 조금 다르고 뭐 하는 일이야 당연히 다르지만 기술적으로는 공통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도 이제 고점 치고 한 2달 조정 받는 과정에서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한 일주일 정도 요 기준선 위에서만 횡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슈팅 나온 거고요. 비슷하죠? 아, 그럼 이런 종목들을 찾으면 되겠구나. 예, 맞아요. 예. 패턴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패턴 공부를 왜 하냐면 비슷한 패턴 찾아서 확률 높은 투자하려는 거예요. 매매할 때, 트레이딩할 때 비슷한 종목 찾아서 조금 더 어떤 적중률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 중에 하나죠. 이런 거 이제 주가가 이걸 뭐 말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말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주가가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병행하기 시작할 때 기간은 두어 달 조정을 받고 거래가 줄어든 상태에서
슬금슬금 기준선 부근까지 상승 이후 해당 가격대에 대한 지지가 확인. 5번 조만간 슈팅 가능성 농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셨으면 1번.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린 패턴들은 다 요겁니다. 그냥 다 똑같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그러니까 내가 제가 좀 찝찝하다고 했었을 텐데. 전 에이프릴 바이오는 되게 좋게 보는데, 조만간 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이따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때 팔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 33,000원인가에. 이격이 조금 벌어진 것 같아서, 저는 한번 팔고 다시 들어갈 거니까, 제가 아마 판날 유튜브에서 얘기 드렸어요. 왜냐면 실제 제 생각대로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오면 일부 가격 조정이 있을 테니까 또 저럴까봐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패턴인데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지금 얼마일까요? 여기 무슨 종목 상담하는 게 아닌데. 자, 이격을 좁힌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입니다. 이거를 뒤로 가볼까요? 얘는 이제 신고가 가던 종목인데요. 주봉상. 이격이 이 10월 10일 기준으로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이격은 뭐냐면, 여기에서 현재 주가까지 이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고요. 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요거 하나가 좀 찝찝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팔고 다시 살까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던 종목이에요. 요 상태에서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이거는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말 그대로 하려는 입장에서는 여기 더 치고 갔잖아요. 여기까지. 이격이 꽤 많이 벌어졌어요. 여기까지도 치고 가면서 이게 좀 많이 벌어졌다고요. 이게 좀 많이 벌어진 상태라서 그게 좀 하나 찝찝했거든요. 일봉은 다 좋은데. 그럼 또 한번 봅시다. 이게 주봉이라서 근데 이게 이제 현재 주가거든요. 현재 주가. 이제는 이격이 많이 좁혀졌죠. 많이 좁혀졌죠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고 많이 좁혀졌잖아요. 이랬을 때 일봉을 한번 봅시다. 일봉은 이래요. 자, 일봉상만 그냥 주봉을 안 보고 우리가 일봉만 보자면 사실은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도 포인트였고요. 여기도 포인트고요. 매수의 포인트. 이런 데가 포인트라고요. 일봉만 놓고 딱 보면. 그래서 실제 저희도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주봉 보니까 뭔가 찝찝해서 한 3-4%밖에 수익은 안 났지만 익절을 다시 하고 다시 보기로 했던 거라고요. 그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다고. 이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네. 제가 이거 회원방에서 오전에 팔았다고 설명드렸을걸요? 일주일 전쯤에. 난 요게 좀 찝찝해서 팔고 다시 살 거라고. 제가 저런 얘기 나올까봐 사실 얘기 드린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한 그 전반적인 제 시각은 바뀐 건 없는데, 기술적으로 그런 찝찝함, 그런 디테일한 거를, 이거 제 생각 뒤엎고 그냥 올라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좀 아무튼 그랬어요. 저는 그랬다고요. 그리고 왜, 또 너만 팔았냐 막 이럴까봐 제가 얘기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자, 그럼 이런 종목, 이건 지나간 일이고, 그럼 이런 종목이 저점을 보통 어디서 잡냐면요, 두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이것도 주봉상 10주선, 주봉상 기준선 둘 중에 하나에서 저점 나올 겁니다.
저는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에서 저점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가격이 아마 26,000원, 27,500원 이럴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조금 아깝다라는 게 오늘 27,500원 찍고 올라왔던데 분봉 볼까요? 예, 오늘 이 자리 찍고 27,650원 찍었다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아이씨. 나 이 자리 사고 싶었는데. 혹은 이 자리. 그러니까 점점 이제 제가 사고 싶은 가격대에 진입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이런 포인트입니다. 그럼 요걸 또 정리해 볼게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일봉상 강한 상승 추세를 길게 이어가다가 상승 각도를 올리면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 전개될 때 주봉상 기준선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이를 좁히기 위한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나올 수예요. 나온다가 아닙니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사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런 조정이 나오면 통상적으로 주봉상 10주선 혹은 기준선에서 저점을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해되셨으면 3번. 되게 정말 친절한 설명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그냥 대충 뭐 선거하면서 설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글로 이렇게 친절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예, 완전 디테일하죠? 여러분. 완전 디테일하죠? 이런 데서 포인트를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무적의 논리가 하나가 있어요. 기술적 분석의 무적의 논리가 뭐냐면, 뭐 어쩔 수 없죠. 모든 기술적 분석은요, 사실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가 있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책들이나, 제가 아마 저번에 블로스키가 진 차트 패턴이라는 책, 기술적 분석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좋다고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거기서도 모든 것들을 다 확률적인 접근을 해요. 그런 사례들을 다 뽑아가지고, 케이스를 뽑아서, 그런 패턴들을 뽑아서 확률적인 접근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적의 논리라고 이게 무시할 게 아니라, 틀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기술적 분석에서 이 대응까지 잘 돼버리면, 사실은 기술적 분석만으로 매매가 가능하죠. 조금 피곤할 뿐이지. 계속 샀다 팔았다 해야 되니까. 좀 피곤할 뿐이지, 충분히 이런 걸로 단타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고. 네,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는 275나 260이 저점일 것 같은데, 275나 260. 제일 리저너블한 거는 275에서 사고 260에서 사면은 되는 거 아닌가? 두 번 이렇게 나눠 사면. 그러면 되게 심플한 접근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이렌텍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렌텍. 오늘 원익 급등했네 또. 아이고야. 이렌텍. 원익도 좋다 뭐야. 제가 이렌텍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8880까지 갔었네, 오늘. 이렌텍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린 종목이잖아요. 이거 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이렌텍은 며칠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8,000, 아마 200에서 400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7,800에서 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맞나요? 지수 좀 내려오네요. 별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지수 좀 내려오는데 저는 별로 신경은 안 쓰고 있어요, 사실. 왜냐면 지수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은 그냥 오버슈팅 구간인데, 좀 많이 가면 여기까지도 갈 수는 있는데,
이런 거에 뭔가 베팅을 하거나 뭔가 이런 거에 오리엔트돼서 매매를 당연히 할 생각은 없고요. 지수는 결국은 3,800 중심으로 좀 연착륙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제 생각대로 되면 저는 그러면서 코스닥이 상대적 약진을 보일 거다 라는 건데, 그 출발점이 딱 다음 주까지. 그러면 대략 다음 주가 10월 마지막 주니까 저는 한 11월부터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아마 가격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8650, 아까 8880 갔었네. 이건 저희 아직 그냥 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같이 샀다고 했죠. 저희 회원방이랑 같이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원방에서 이야기가 사실은 나왔어요. 아니, 왜 회원들 매매하는 거를 같이 매매를 하냐.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만 그렇게 하는 거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저도 같이 샀어요. 그날 같이 샀었고, 흐름 좋고, 저는 신고가 뚫을 거라고 보고 애초에 들어간 거거든요. 이제 오늘 돌파 시도를 하고 있네요. 신고가 여기잖아요. 신고가가 여기인데, 예, 오늘 돌파 시도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장이랑 부합되는 조건들이 되게 많이 걸려있는 종목인데, 이게 왜 많이 걸려있냐면, 한번 봅시다. 얘를 현재가로 보면, 예, 섹터를 보면, 야, 얘는 뭐 이렇게 섹터가 많아. 휴대폰 부품, ESS, 2차전지, 갤럭시 부품, 메타버스 무선 충전, VR, AR. 뭐가 이렇게 섹터가 많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섹터가 많은 거냐면, 사용처가 많아서입니다. 왜 사용처가 많냐? 저 회사가 하는 일이 배터리팩 만들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소형 위주, 소형 배터리팩이라는 게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 핸드폰에 들어가고요. 2차전지에도 들어가고, 여기저기 많이 들어갑니다. 네, 여기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확장했었던 게 그때 전자담배. 그래서 전자담배 때문에 실적이 중간에 엄청 좋았던 해가 한 번 있어요. 근데 전자담배 실적이 꺾이니까 이 회사 전체 실적이 한번 꺾였었죠. 근데 지금 얘는 모멘텀이 뭐냐면 중대형 배터리가 매출이 올해부터 찍히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 그럼 중대형 배터리 어디 들어가냐? 아, 배터리 팩입니다. 배터리 팩이 맞춤법 맞춰야죠. 네. 뭐 얘네가 어디에 들어가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로봇과 ESS 이런 데 들어갑니다. 기타 등등. 로봇에도 들어가고 ESS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5월 말에 증여 완료. 대주주 아들로 교체. 이런 전반적인 재료들이 되게 좋아요. 최근에 기관 매수 시작. 아마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위주의 시장에서 기관화 장세로 좀 변한다라는 얘기도 가끔 이제 나오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거예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쓸어가던 시장에서 이제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수급을 보면 오늘은 또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하는데, 저는 일자별로 보면요, 콜옵션 말고 거래소 봅시다.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좀 쉬어가는 그 틈을 기관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원래 수급의 사이클이라는 게 이런 게 있죠. 수급의 주기라고 해야 되나? 일종의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고전적인 수급의 주기라고 해서, 외국인에서 쭉 올라가면 이제 기관이 받아가고, 쭉 올라가면 개인이 받아갑니다. 이게 이제 원래 고전적인 수급의 한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다라는 게 현재 제 생각이고요. 요 과도기에 있다. 요 과도기에 있다가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완료가 될 때쯤을 저는 내년 2분기로 보고 있어요. 사이클 완료 시기를 내년 2분기 정도로, 현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이라고 해야 되겠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튼 얘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렌텍 얘기하다가 그랬죠. 그냥 기관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그럼 어떻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볼까요? 이렌텍 3413 예. 수급이 보이시나요? 최근에 기관이 기관이 이렇게 들어왔죠.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누가 들어올지?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투신 오늘도 사네요. 최근에 들어오죠. 어느 가격대에서 들어오죠? 8,000원대부터 들어오네요. 예. 이런 것도 그래서 8,000원대 들어가도 되겠다. 그거 좀 뚫겠구나 이겁니다. 아주 패턴도 패턴도 좋죠. 여기 뚫으면 어디까지 갈까? 뭐 이런 데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11,500원 선? 10,000원에서 한 11,000원 사이? 뭐 이런 데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봅시다. 여튼 주가는 완전 바닥인데 모멘텀이 꽤나 많잖아요. 이런 건 매력적이죠 뭐. 그쵸? 주가는 완전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데 최근 일봉만 보면 야씨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주봉 보셨죠? 이게 뭘 많이 올라요? 이러고 있는데 그쵸?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이렌텍도 설명해 주세요 그러셔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어요. 제가 어쨌든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이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볼게요. 잠깐만요. 저도 좀 봐야 됩니다. 시장을 이렇게 지금 한 30분 40분 동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느라 시장을 못 봐요.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이 로봇도 좀 올라왔구나. 저도 시장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사 레버리지 매수입니다. 저는 좀 심플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대전제가 요거잖아요. 요즘은 유동성장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유동성장이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했어요. 응? 제가 2달 전에 이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유동성 장세다. 유동성 장세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상승이 많이 일어난다. 그냥 기술적 분석 다 뭉개고 그냥 진짜 수급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는데 수급이 그냥 밀고 올라가 버리면 이건 뭐 그냥 수급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유동성 장세가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반적인 과열지표 잘 안 맞아 들어갈 거다 생각보다. 그거 계속 감안하면서 봐야 된다. 예탁금 봐야 된다. 제가 이 얘기 아마 그래도 좀 되게 초기부터 했던 걸로 저는 압니다. 뭐 유튜브에서 이제 2달 전에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TV 방송에서도 제가 6개월 전부터 이 얘기를 사실은 했어요. 유동성 장세 올 것 같다. 유동성 장세 같다 지금. 돈이 자꾸 들어온다. 돈이 들어오는 각도가 딱 코로나 때 들어오던 그 각도다. 이거 함부로 보면 안 된다. 엄청 세다. 자, 기억하시면 3번. 모든 분석에 지금 대전제는 그냥 돈이에요. 지금 돈이 들어온 게 5월달부터거든요. 제가 사실 그때부터 TV방송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이거는 유동성 장세 같다고. 그게 포인트예요. 다른 게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도 80조가 넘어요.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요. 이런 유동성이 꺾이지 않는 이런 시장에서는 돈이 그 다음 먹을 거를 찾아간다고요. 일각에서 코스피가 꺾이면 만약에 혹은 쉬어가면 코스닥은 더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 가능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저는 이 가능성을 보기에 지금 시장하고는 안 맞는데 왜 안 맞냐면 유동성 장세가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가장 큰 그거거든요.
뭡니까? 지금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거든요. 유동성 장세라는 게. 그러면 유동성 장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코스피가 만약에 쉬어? 딴 거 할 거 없을까로 간다니까요. 응? 딴 거 할 거 없을까? 아, 코스피 내가 봐도 너무 좀 지금 쉴 것 같은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가 된다고요. 근데 코스피에서 증시 내에서 코스피로 인해서 어디로 가요? 코스닥으로 가는 거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코스피 아니면 코스닥이잖아요. 국내 증시 내에서. 코스닥으로 가겠죠. 이거를 이제 정확한 날짜나 시점까지는 알 수는 없죠. 그건 알 수는 없는데, 이제 대략 유추를 해볼 수는 있는 게, 저는 이제 뭔가 다음 주 일정이 많아서, 이제 10월 달을 보내면서 저는 점차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11월은 완연한 코스닥 장세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이자, 바램이자, 제 예측이기도 한데,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메꿔야 되는 폭은 더 커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근데 지금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장세는 코스피가 쉬면 코스닥은 더 빠진다. 오케이. 일반적인 장세는 그래요. 일반적인 장세는 그렇습니다. 대장주가 쉬면 그 밑에 있는 건 더 빠집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일반적인 장세가 아니라니까요. 유동성 장세라니까요. 돈이 들어오는 장세니까 그 돈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계속 간다고요. 반도체가 주도주였잖아요. 지금도 주도주예요. 이거는 변함없어. 반도체 섹터가 주도 섹터인 건 변함이 없는데, 최근에 보세요. 2차 전지 강하고, 그렇잖아요. 로봇 강하고 막 이랬잖아요. 반도체가 쉬면, 주도 섹터가 쉬면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딴 건 더 많이 쉬어요. 근데 지금은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라서 그걸 메꿔주는 섹터가 자꾸 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에요. 섹터별 선순환이 비교적 원활하다 라는 게 유동성 장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랑 어울리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점차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시기 자체도 공교롭게 지금 연말로 가는 시기잖아요. 연말 연초하면 또 코스닥 아니겠습니까? 점차 코스닥으로 분위기가 갈 겁니다. 네, 갈 거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기도 해요. 너무 바램인가? 코스닥이 가야 됩니다. 코스닥이 가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응?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들고 있는 사람들만 행복한 거는 좀 아니잖아요. 네. 그쵸? 모두가 우리 행복해져야죠. 2차 전지도 가고 코스닥도 가고 해야죠. 그쵸? 소부장도 가고 네. 다 가야죠. 근데 그 유동성 장세에서는 다 가요. 시차가 있는 거지 다 갑니다. 유동성 장세는 이게 선순환이 원활해서 A가 갔다가 B가 갔다가 C가 갔다가 뭐 D도 갔다가 E도 갔다가 막 이래요. 응? 막 이런다고요. 이거를 A가 강할 때 A만 매매하고 B가 강할 때 B만 매매하고 C가 강할 때 C만 매매하고 이러면 제일 베스트지만 그게 또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네, 좀 쉬운 건 아닌데 다 우수수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이 끝으로 가면 갈수록 좀 말도 안 되는 상승 혹은 말도 안 되는 종목이 또 상승하는 뭐 이런 현상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요. 저는 이 사이클을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2분기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그 시기까지는 아닌데
모든 사람이 ETF를 몰빵하는 게 뭐 문제가 되나요? 근데 모든 사람이 몰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데. 시장이 형성이 안 되겠죠? 문제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ETF를 사면, 여러분들이 인버스든, 이제 레버리지든, ETF를 사면요, 이제 발행사에서는 해지를 해요. 해지를 합니다. 해지를 다 해요, ETF는. 요즘은 ETF 해지가 파생 거래의 또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예전에는 ETF가 이 정도 활성화가 안 돼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ETF를 막 사잖아요. 인버스든, 그러니까 하방이든 상방이든 사면 발행사에서는 해지를 합니다. 하방을 여러분들이 막 사잖아요. 발행사에서는 하방으로 해지를 해요. 왜? 실제로 이 인버스를 발행을 했는데 이거를 개인들이 왕창 사갔어. 왕창 사갔어. 근데 빠지면 그만큼 개인들은 수익이 나는 게 이 ETF 쪽에서 주는 거잖아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빠졌을 때 돈을 주기 위한 해지가 필요해요. 하방 해지를 한다는 거죠. 떨어졌을 때 수익이 나게끔. 반대로 개인들이 막 레버리지를 사. 발행을 했는데 개인들이 다 가져갔어. ETF를. 올라가면 그만큼 개인들 수익 나는 게 어디서 나가냐? 얘네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 상방 해지 해놔야죠. 그렇죠? 다 해지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옛날보다 파생 분석이 더 어려워지긴 했어요. 해지 수량이 너무 많으니까. 해지는 방향성, 디렉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온리 그냥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해지잖아요. 방향성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분석하기가 좀 쉽진 않죠. 옛날보다. 옛날엔 조금 쉬웠어요. 파생 분석하기가. 단편적이고 막 뭡니까? 변수가 좀 적어가지고 쉬웠는데 옛날엔 아주 옛날에 야간 거래도 없었잖아요. 야간 거래도 없고 미니 선물도 없고 주식 선물도 활성화 안 돼 있고 막 이러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면 저는 그걸로 뭐 만족하는데 와 로봇주가 근데 진짜 세다. 세기는 로봇주가 와 로봇스타. 저도 놓친 게 많아서 여기서 매매하다 놓치니까 참 머리가 아프네. 어질어질하네. 그땐 3만원 가기도 버거웠는데 8만원이 돼있네. 로봇주는 완전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로봇주는 나 왜 이렇게 이렌텍이 자꾸 마음에 이렌텍 더더욱 마음에 드는데? 얘네 납품하고 있잖아 이미. 얘도 로봇주예요. 이렌텍도 베어 로보틱스에 납품하고 있다니까요. 베어 로보틱스에 찾아볼까? 베어 로보틱스. 이거 원래 미국 회사인데 인수했잖아요. 잠깐만. 충분히 부각될 만한 재료인데 올해부터 납품하고 있어서. 이거 잠깐 보자. 보르노이 진짜 오늘 신고가 같더라고요. 보르노이가 오늘 신고가를 갔습니다. 제 7종목 중에 하나였죠? 7종목 중에 하나. 바이오가 이게 아직까지는 좀 오늘 또 HLB가 세네. 이상하게 그러니까 바이오가 뭔가 잘 못 가는데 할 때 보면 항상 HLB가 올라요. 참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HLB가 오르면 바이오가 좀 밍숭맹숭하고 HLB가 빠지면 바이오가 올라오더라고요.
오늘도 또 그러네요. 오늘도 또 그래요. 제가 리딩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거 리스크 관리 가격대를 얼마라고 했을 텐데, 이미 34만원이라고 했을 텐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럼 이건 다시 포인트 잡아야 되거든요. 다시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이런 거는. 주봉. 얘는 다시 포인트를 어디서 잡는 거냐면 32만원대에서 잡아야 돼요. 32만원대에서. 34만원 컷이 들어가면 32만원대에서 잡는 게 제일 합리적인데, 오늘 그 가격 비슷하게 왔었네? 32만 4,500원도 왔었네요. 자, 근데 제가 개별 종목, 제가 그냥 이제 넘겨야 되겠어요. 제가 개별 종목을 상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와우넷이 제재를 받고, 저도 방송에 출연을 못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어쨌든, 관심주로 제시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은연중에 이렇게 이야기 드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될 건,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될 건 이겁니다. 그거. 제가 그냥 이거 좋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거 좋다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왜 이래. 네. 관심 가질 만한 한 가격대와 리스크를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가격대를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관심 가격대, 리스크 관리 가격대, 뭐 이렇게 두 가격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아셨죠? 하셔야 되고, 뭐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월요일에 이제 상품을 하나 오픈할 거거든요. 상품을 하나 오픈할 거예요. 어디서? 이거 제 유튜브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1시 30분부터 12시까지 30분 동안 다음 주 월요일에 이벤트 상품을 하나 오픈할 거예요. 요거를 관심을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셨죠? 혜택이 엄청 커요. 사실은 엄청 큰 거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튜브를 일단 구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서만 진행을 할 겁니다. 여튼 그런 포인트들. 저게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거죠. 가격대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관심을 가지는 이제 일종의 매수가잖아요. 이건 뭐 일종의 손절가인 거잖아요. 해외에서도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와우넷 회원가입은 일단 하셔야 돼요. 어차피 하셔야 될 거예요. 와우넷 회원가입 무료잖아요. 네. 일종의 이러니까 그거 혹시 뭐죠? 이 노래 혹시 아십니까? 일종의 고백인가? 그 노래 혹시 아십니까? 저 처음 들어봤는데, 이번에 싱어게인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와, 노래 좋더만요. 네. 일종의 매수가, 손절가, 그 다음 재매수가가 있어야겠죠, 원래는. 재매수가. 혹은 이제 중기 손절가라는 게 있어야겠죠. 중기적으로. 이거는 이제 사실은 단기적으로 제가 보는 거라서. 중기 손절. 이런 정도가 있으면 딱 좋겠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아무거나 한번 쳐볼까? 뭐 예를 들면 에이프릴이다 뭐 이러면 결제가 어차피 전화로 결제하는 거라서 뭐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야, 에이프릴이다 만약에 치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할까?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난 여기를 만약에 손절가로 잡았어.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겠죠. 근데 나는 손절이 나가게 됐을 때는 만약에 이런 포인트를 뭐 다시 재매수가로 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손절했다가 이 가격 오면 다시 재매수했다가 올라오면 수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이제 손절도 하고 익절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종목은 그걸 떠나서 나는 중장기로 계속 우상향할 거 같고 추세 안 바뀌는 것 같은데 라면은 매수가와 손절가도 그래도 있어야겠지만 재매수할 가격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좀 접근이 편하죠.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귀찮잖아요. 이게 귀찮으면 어쩔 수 없어요. 분할 매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서 한번 사고 여기서 한번 사고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것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근데 손절가가 기왕이면 있어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있는 게 그래도 나아요. 아셨죠? 자, 종목들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렌텍이 더 올라왔네? 8,800원이네요. 8,830원. 이건 좋습니다. 이거. 네. 기준선이 뭘 얘기하는 거냐고요? 기준선은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나오는 선인데, 무슨 교육입니까 이거? 근데 원래 이런 거 가지고도 유료교육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거 설명하는 거 가지고 일목균형표란 뭐냐면 이렇게 치면 나오잖아요. 일목균형 치면 일목균형지표라는 게 나와요. 요거를 한번 봅시다. 이게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제가 저걸 왜 보냐면요. 일목균형지표 요겁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제가 넣어놨죠 이미. 선이 이렇게 있어요. 무슨 선이 있냐면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후행스팬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있다고요. 기간은 보통 이렇게 되죠. 9, 26, 52. 이 9, 26, 52가 이게 뭐냐면 일본의 일목산이라는 RC가 이제 만든 지표거든요, 이게. 그래서 날짜 기준으로 날짜와 시간 개념을 기술적 분석에 녹여낸 지표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날짜와 시간 개념을 넣은 지표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 지표를 좀 선호해요. 이거는 취향 차이예요. 그 지표에 나오는 기준선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겁니다. 여기 기준선. 제가 얘기하는 기준선이라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기준선 써 있잖아요, 요거. 일목균형표에 있는 요 26일을 기점으로 하는 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전환선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안 보거든요. 전환선 제가 하이드 해놨죠. 숨겨놨어요. 안 보여. 뭐 괜히 넣어봐야 복잡하기만 하고. 저는 후행스팬도 사실 하이드 숨겨놨어요. 복잡해서. 선행스팬 1하고 2는 뭐냐면 구름대입니다. 여기 이제 구름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선행스팬 1과 2가 1과 2 사이가 구름대예요. 선행스팬 1과 2 사이가, 그래서 원래는 선이에요. 이렇게 선이 있고요. 밑에 이렇게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행스팬 1선과 2선 사이를 이렇게 구름대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붉게 돼 있으면 양운, 파랗게 돼 있으면 음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와 이 구름대 사이에는 이 시간차가 있죠. 이게 26일. 이게 26일이고, 후행스팬 여기 지워놨지만, 후행스팬은 현재 주가에서 26일 앞에 여기서 막 움직이는 선이 있어요. 그게 이제 후행스팬. 그게 후행스팬입니다. 주가를 26일 뒤로 물려가지고 움직이는 거. 여기까지 뭐 디테일하게 아실 건 없고, 기준선은 아무튼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 기술적인 지표나 선 중에 제가 제일 선호하는 선이에요. 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시간 개념이 들어간 기술적 지표라서 제가 이제 선호를 하는 거고, 여기엔 선이 전환선이 있고요, 기준선이 있고요,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후행 스팬이라는 게 있는데, 선행 스팬 1과 2는 구름대를 형성하고요, 기준선은 이거는 제가 제일 선호하는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 라인입니다. 전환선? 원래 이제 전환선은 주가랑 좀 비슷하거든요. 3일선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돌파하면 매수, 전환선이 기준선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안 봐요, 그냥. 그래서 안 봅니다. 안 봐요. 페인스편도 안 봅니다. 복잡하기만 해서 안 봐요, 그냥. 여러분 심플하게 보세요. 그래서 그럼 두 개만 보는 거죠. 뭐 기준선과 구름대만 보는 겁니다. 그쵸? 구름대와 기준선만 보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1번. 뭐 이거는 정답은 없는데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아유, 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면 좋죠. 뭐 저도 누군가한테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거죠. 자, 에펙큐 변곡점.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그 변곡점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상승하고 있으면 하락 전환한다라는 오해로 좀 번질 수가 있어서 변곡점이라는 단어보다는 변화가 될 것이다. 시장 성격이 바뀔 것이다. 시장 성격이 뭐가 됐든 바뀔 거다 라고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강세되는 상대적으로 더 올라오는 형태의 시장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일 뿐인 거고, 그게 아니어도 어떤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본다는 거죠.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변화라는 건 하락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락은 웬만하면 안 봐주는 게 좋아요. 지금은 왜? 유동성 장세니까. 유동성 장세니까 아래쪽으로는 보여도 애써 외면하는 게 전 좋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기술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것저것 스터디도 하고 하다 보면, 야, 여기는 빠질 확률이 너무 높은 자리인데 보여요, 그런 게.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보이더라도 애써 외면하는 게 차라리 낫다. 애써 외면하자, 그냥. 그러니까 지주사 중에 삼양홀딩스 진짜 잘 가더라고요. 그냥 무던하게 잘 가더라고요, 계속. 이때 얘기한 걸 텐데. 무던하게 갑니다. 사실 저런 주식도 참 좋은데. 예. 오늘 혹시 SAMG 엔터 왜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아, 나 이거는 이유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나왔네, 특징주에. SAMG 엔터가 이게 시간에부터 강했거든요? 야, 난 이게 왜 올라왔는지가, 이것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리사가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에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핸드폰에 여기 하추핑 있다고 해가지고 올랐습니다. 와, 야, 이게 말이 되나? 뭐 말이 안 될 것도 없지만, 야, 이게 20% 올라갈 일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온 겁니다. 리사의 저 핸드폰에 하추핑이 돼 있어서. 이게 티니핑 회사죠? SAMG 엔터. 진짜 저것 때문에 올라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주가 조정도 많이 받기도 했어요. 좀 놀랍더라고요.
와, 하추핑, 리사가 하추핑 좋아한다고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킥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 우리 애기는 아직 뭔가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은 친구라 하추핑이 뭔지도 모릅니다. 티니핑. 뭐 부모 골 빼먹는다고 파산핑이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솔직히 부러워요. 전 부럽습니다. 아, 파산하면 어때? 애기가 좋다는 거 사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애기는 뭘 좋아하는지 아예 모르겠어요. 뭐 사주면 다 조금 놀다 다 던지고, 뽀로로도 별로 안 좋아하고, 뽀로로도 안 좋아하고, 베베핀 좋아요. 베베핀은 좋아합니다. 그 애기 모르실 분들은 모르시고. 여자애기니까 이제 하추핑 이런 거 사주고 싶은데, 아휴, 티니핑 모으는 재미도 있을 텐데 종류도 여러 개고, 그쵸? 모으는 거 하면 또 낫네. 제가 모으기 광이었죠 예전에. 자, 지금 11시 7분인데 야, 시장이 근데 계속 잘 버텨요. 아까 조금 잠깐 내려오기도 했지만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이 아까 잠깐 내려왔었죠. 내려왔다 또 올라가죠.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외국인이 코를 너무 많이 사는데요. 220억 사는데. 코를 220억 사네. 제 딸 저 닮았어요. 그 실제로 보면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너랑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이제 저는 후천적으로 이렇게 된 거고요. 저도 아기 때 엄청 이뻤거든요. 저 아기 때 엄청 이뻤어요. 제가 피부가 원래 엄청 하얘요. 제가 아기 때 피부가 완전 뽀였거든요. 근데 눈도 지금은 이제 퇴행했는데 어렸을 때는 눈이 엄청 컸어요, 제가. 그래서 딱 하나 코가 낮아요. 제가 코가 낮은데 애기들은 코가 낮으면 얼마나 예쁜데요. 얼마나 귀여운데. 코가 낮은 게 이제 제 단점이에요. 근데 저 그냥 생긴 대로 살죠. 저 어릴 때 이뻤어요. 진짜 이뻤어요. 아, 모르시네. 저 진짜 이뻤어요. 저 진짜 이뻤고, 20대 때는 멋있었어요. 진짜라니까요. 지금보다 한 40kg 빠져있는 180이 훌쩍 넘는 키에, 예? 아, 진짠데. 지금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이래서 후천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거 할 때 살 많이 쪘어요. 제가 언제 살이 많이 쪘냐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것저것 뼈와 살이 되는 얘기 많이 했으니까 중간중간 잡담도 좀 할게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살이 안 쪄서 고민이었어요. 안 쪄서 고민. 이게 심지어 고민이었다니까요. 다리가 가늘어서 고민이었어요. 이런 고민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 다리가 가늘어서, 아, 내 다리를 왜 이렇게 새처럼 가늘지? 고민이었다고요, 사춘기 때. 근데, 이게, 제가 20대 때, 힙합이 유행을 합니다. 힙합이 유행을 해요. 힙합은, 저의 컴플렉스를 가려줬어요. 옷이 크니까 다리가 가는 게 안 보여. 저는 더 크게 입기 시작을 했죠. 말도 안 되게 크게 입고. 제가 실제 춤을 췄으니까, 춤을 실제 췄어요. 실제로 췄음. 댄스 동아리. 댄스 동아리 회장 출신입니다. 회장 출신이에요. 이때 춤을 췄다고요, 진짜로. 이랬어요. 그러다가, 요즘 약간 이런 분위기 아니야, 다시? 요즘 약간 길거리에 보면 젊은 친구들 다 큰 바지 입고 다니잖아요. 전 요즘 분위기 참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인데, 요즘 약간 그 유행이 돌고 돈다던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때 진짜 그랬어요. 머리도 보라색, 뭐 초록색 다 해봤죠.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다 해봤죠. 진짜라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27살에 이제 프랍 딜러가 됩니다. 이제 졸업하고 군대도 다 갔다 오고 프랍 딜러로 첫 직장 생활을 하고 선물 옵션 현 유한타증권 하고 3년 29살인가? 29살 30살 이때쯤에 이제 90kg가 됩니다. 90kg가 됩니다. 참고로 첫 직장 생활할 때 이때 65kg인가? 뭐 이 정도 됐었고요. 65kg. 요때 제가 맨날 춤추고 다닐 때 이때 55kg였어요. 네. 어렸을 때 55kg였다. 키는 계속 똑같아. 키는 180인데, 키는 계속 180인데, 이렇게 됐겠냐? 55다가, 살짝 떴다가, 이때 갑자기 90kg, 많을 때는 이제 95kg 갑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선물 옵션 하다가 제가 이렇게 됐다고, 선물 옵션 하다가, 여러분. 선물 옵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선물 옵션. 선물 옵션 하지 마세요. 옛날에 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민이랑 이해되죠. 살 안 찌는 게 고민이라는 게 저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180에 55면 고민이잖아요. 네. 180에 55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아무리 먹어도 안 찌는 걸 어떡해. 아, 근데, 살찌는 데는 비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냥 선물 옵션 하면 돼요, 여러분. 선물 옵션 한 2, 3년 하면요, 살 찝니다. 살도 찌고,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 선물 옵션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셨죠? 결론은 선물 옵션 하지 마십시오. 선물 옵션은 하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그냥 선물 옵션에 올인할까도 생각을 해봤던 사람인데, 아, 주변에 사람들이 다 하나둘 힘들어지더라고요, 선물 옵션은. 그게 왜 치냐면,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주식보다 더 집중도가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제가 옛날에 싸이월드엔 제가 사진 올려놨었는데, 제가 모니터를 몇 개를 봤냐면,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모니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어요. 9개 정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뒤에 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봉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봉으로 이렇게 모니터를 줄줄이 연결을 해요.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책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모니터를 한 9개를 본다고, 동시에. 응? 9개를 본다고. 솔직히 9개나 볼 일이 별로 없는데 9개를 봐요. 아무튼 9개를 봐요. 9개. 매매는 여기서 하거든요. 매매는 여기서 해요. 주로 매매는 요 화면에서 하는데 9개를 봐요. 여기서 로이터 보고 있고, 여기는 체크포인트 막 이런 거 보고 있고, 체크포인트 보고, 장 끝나면 여기 트레이드 스테이션 여기 갖다 놓고 여기서 로직 짜고 있고. 이거 가끔 TV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걸요? 그 외환 딜러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막 여러 개 다 틀어놓잖아요. 근데 이제 저런 환경에 계속 있어봐요. 계속 앉아서 저러고 있어. 한 2, 3년 있으면 한 30kg 찝니다. 쑥쑥 찝니다, 그냥. 그래요. 저거 죽을 맛이 되니까요. 파생 안 하는 게 나아요. 머리도 아프고, 돈 벌 때도 힘들고, 돈 잃으면 죽을 맛이고. 건강이 최고라서, 원래. 자,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와, 2차전지 세다. 엔캠, 엠플러스. 이소학. 세다. 이렌텍 얼만데요? 이렌텍 얼마입니까? 와, 이렌텍 9,000원. 9,000원 왔습니다. 좋아요, 이렌텍. 한 10% 올라왔네.
고점, 이거 고점이 이제 뚫는 파동인데, 오늘 수급이 어떤가? 외국인 기관이 사네. 9,000원만 뚫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9,000원만 뚫으면 참 좋겠네. 근데 이게 너무 넋두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막, 근데 원래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되게 약간 이제 감성적으로 많이 메말랐거든요. 메말라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적은 거의 없. 아, 이렌텍 여기 있네, 근데. 있구나. 제가 눈물을 거의 흘린 적이 없는데 요즘은 제가 뭐 좀만 건드리면, 어제도 병원에 가가지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 MRI를 찍을 때 애기라서 이제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못 움직이게.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라인을 잡는다고 하죠. 이렇게 혈관 라인 잡고. 이렌텍 VI다. 주식 좀 볼게요. 9,000원이 VI였나 보네. 이렌텍 상승 VI입니다. 애기들이 엄청 울어요. 이제 조금 뭐 좀 알았다고. 완전 갓난 애기 때는 꿈쩍도 안 하던 애기가 진짜 그 숨 넘어가는 비명을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나요. 그거를 이제 제가 잡고 있거든요. 제가 힘이 세니까 제가 그걸 잡고, 그래야 라인이 잘 잡히니까. 이게 잡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라인 잡고 주사 놓는 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닌데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 그러겠죠. 이게 병원 한번 갔다 오면 아무튼 스트레스가. 그나마 이제 경과라도 좀 모르겠는데, 경과까지 조금 찝찝한 얘기를 듣고 오니까 어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장이 딱 끝났어요. 어제 반도체 아저씨가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반도체 아저씨가 전화 와서 야 뭐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병원 갔잖아요. 그래, 병원 잘 됐어요. 왜 전화했어요? 했더니 한잔하자 이래서, 오늘 나 못 나간다고. 나갈 기분이 아니라고, 미안하다고. 어제 집에 하루 종일 박혀 있었어요. 그냥 병원 갔다가 와서. 여튼 얘 지금 일단 주식 좀 볼게요. 이렌텍이 일단은 상승 VI를 갔는데 한번 봅시다. 안 같아서 그냥 보고 싶은데. 50원, 70원. (80원) (90원) (100원) 이건 뭐 그냥 위로는 그냥 열려있긴 한데, 이게 매물대가 주봉상 있죠? 자, 이렌텍 여기 들고 계신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예. 차트 이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알아서 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이 밑에서 이제 이런 고점을, 애초에 목표가 뭐예요? 얘 들어갈 때 목표가? 여기를 뚫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이런 데서 들어갈 때는, 목표는 여기를 뚫을 것 같다라는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뚫었을 때인데,
이제 뚫었잖아요, 지금. 뚫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는 위로는 주봉상 보면, 대략, 10,000원에서 위로 짧게 보면 10,000원에서 한 11,000원 요 레벨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저는 보통 성향이 이럴 때 어떠냐면, 일부 익절하면서 봐요. 일부 익절을 해놔도, 안전마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충분한 확보가 돼 있잖아요. 한 10% 수익이 났으니까. 그쵸? 10% 수익이 난 현재 이미 구간이라 저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주봉상 보면 이런 데 열려 있어요. 여기. 그쵸? 이런 데. 대략 뭐 요런 사이. 그리고 전 이렇게 뚫을 때 안 따라 들어가요. 전 뚫을 때 잘 안 따라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눌림을 더 좋아해요. 뚫을 때 들어갈 때 가끔 있긴 한데, 기왕이면 좀 눌리는 걸 더 선호합니다. 장단이 있어요, 장단.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면 가시성이 높거든요. 이거는 이제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면 가시성 혹은 성공률이 높습니다. 눌림에 들어가면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짧게 손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면 추세 보다가 자칫 손절 폭이 커질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 미리 머릿속에 계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미리 머릿속에 계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 하이님 회원이시었구나. 이게 미리 머릿속에 좀 계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이덴텍은 지금 얼마를 찍은 거야? 9,140원 찍었구나. 9,000원. 9,140원. 제가 관심주를 이제 가끔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이덴텍 말고는 지금 관심주를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이게, 햇빛 비친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관심주는 이제 가끔 드릴 거예요. 오늘의 관심주.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잘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제 개인 유튜브도 있지만, 내가 다음 주 월요일 27일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이제 이벤트 상품을 하나 오픈할 거라, 제 유튜브에서 오픈할 거라, 이거 오픈하고 나서 이제 이 굿모닝 작전에서는 가끔씩 이제 요 관심주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상품은 요 오늘의 관심주가 약간 디벨롭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제공을 막 했었던 2달 전부터 오름테라부터 쭉 했던 요 오늘의 관심주의 디벨롭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단계 레벨업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상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저 5분 있다 이제 제 개인 유튜브 또 할 건데요. 그때도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아마 월요일날 제 개인 유튜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관심들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지금 와우넷에서 올려주는 제 유튜브, 텔레그램, 그리고 제 와우넷 홈페이지까지 다들 무료니까 관심들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잊혀지는 게 제일 비참하다고. 제가 활동을 뭐, 사실은 이제 아기가 아팠던 게 제일 결정타였는데, 심지어 전문가 접을 생각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2년 전에. 왜냐면 아기가, 아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제정신이겠냐고. 아기가 결혼 7년 만에 하나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암이래. 와,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있나요?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신기해요. 그걸 어떻게 버텼지, 나? 네. 7년 만에 처음 갖게 된 아기가, 그것도 시험관으로 힘들게 낳은 아기거든요. 아, 근데, 태어나자마자 암이래. 미치죠. 지금 그거 계속 추적 관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TV, 유튜브 다 중단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전문가도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근데,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때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한 2, 3년 푹 쉬고 다시 할까? 이 생각도 했는데. 2, 3년 나도 푹 쉬고, 왜냐면, 맨 병원 쫓아다녀야 되니까. 근데 어제 너무 신기했던 게, 그 니큐라고 해서 애기들 신생아들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주치의가 있었거든요. 얘가 이제 한 3-4달 거기 있었으니까 와, 이게 기억을 하나 봐요. 다른 의사들은 오면은 그렇게 막 울고 난리가 나는데 그 주치의만 오면은 애가 웃고 있어요. 이게 기억이 나나 봐. 그 완전 깐난쟁이 때 뭐야, 완전 전신마취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난 기억 하나도 못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목소리나 이런 느낌을 기억을 하는 건가? 그래서 그 주치의만 오면 방긋방긋 웃고 있고 다른 의사는 손만 대도 막 자지러져요. 죽을라 그래 그냥. 아픈 것도 아닌데 손만 대도 죽을라 그래요. 아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참 신기해 그게. 그거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목소리를 아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왜냐면 그거 했었거든요. 그거 뭐 인공호흡기 달고도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달 반은 인공호흡기 생활을 했거든요. 아, 끔찍하네. 지금 생각해봐도 끔찍하네. 끔찍하네. 여튼 자, 지금 28분 뭐 이런데 시장 얘기 또 마지막 마무리 좀 하면서 제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 제일 특이한 건 이거예요. 외국인의 콜 매수. 이게 너무 세요. 이게 뭐 정도 것이어야지. 너무 세. 230억? 와, 이거 센 겁니다. 제가 이제 늘상 얘기하지만 옵션은 하루 기준으로 100억이 넘어가면 센 거예요. 큰 거예요. 큰 물량이에요. 매수든 매도든. 230억.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과 짝을 이루는 개인들의 230억 매도는 이건 신규가 아니에요. 개인들은 옵션 매도 이렇게 못 치거든요. 증거금이 없어서. 그럼 이거는 기존 물량을 청산한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개인들이 콜옵션을 좀 많이 샀었는데 이거 아마 청산하고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외국인이 어쨌든 받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청산 물량이라고 너무 의미를 퇴색시킬 필요도 없고요. 이 정도 규모면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규모면 의미가 있는 거라 지금 제가 4050까지 오버슈팅 가능성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려는 있어요. 지금은 계속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저는 지수 자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떨어져 봐야 3800이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 안 울어요. 네, 저 안 울게요. 안 울게요. 아,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안 울겠습니다. 자, 뒤에 방송 있으니까 뒤에 방송도 보시고 저는 바로 제 개인 유튜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